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라버니들은 여자들이 관계를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서 애무받고 싶은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이 애무해 주었으면 하는 공통된 부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관계할 때 애무받고 싶어 하는 부위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무의 목적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본인이 만지고 싶은 부위를 만지면서 만족해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입니다. 여자들은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양방향의 소통을 원하지 일방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무는 신체를 자극함으로써 여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키고 더욱 흥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무를 잘하는 사람들은 본게임 없이 애무만으로 여자를 흑크에 보내버리기도 하지요. 또는 애무를 너무 못하면 여자가 크게 실망해서 다음번에 다시 관계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애무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애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 목목은 피부가 상당히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렇기에 자극도 매우 쉽게 받는 곳이지요. 또한 굳이 옷을 벗기거나 벗지 않아도 쉽게 애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자들은 호감이 있거나 자고 싶은 남자를 보면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면서 목선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목은 본능적으로 상대 남성에게 섹시한 어필을 하기 위해 노출하기도 하며 동시에 애무받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살며시 뒷목을 잡고 스킨십을 해보세요. 그냥 키스를 할 때보다 훨씬 무드 있고 여자가 더욱 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또한 침대 위에서는 키스가 끝나고 입술과 혀로 목을 살짝씩 자극해보세요.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로 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은 상당히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라서 조금만 강하게 애무해도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자국이 남게 됩니다. 아무리 애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성인 목에 이런 흔적을 남기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가슴. 남자가 여자의 가슴을 좋아하는 것만큼 여자도 남자가 가슴을 애무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가슴은 대부분의 여자들의 공통된 성감대이기도 하지요. 가슴도 상당히 예민한 부위라서 조심스럽게 애무하는 것이 좋지만 사람에 따라서 거칠고 세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 사전에 이런 것들은 대화로 미리 알아놓거나 조금씩 강도를 조절하면서 상대에게 가장 적절한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너무 응덜만 공략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애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주구장창 응덜만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자극이 집중되어서 아플 수도 있고 너무 단조로워서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귀도 정말 많은 여자들의 성감대이자 애무해주길 바라는 신체 부위입니다. 관계를 가지면서 손으로 수시로 만져줘도 좋고 키스와 뽀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귀까지 입으로 애무를 해주어도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주체하지 못하고 하느라 침범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 주변에 침이 너무 많이 묻으면 마르면서 역한 냄새가 나고 상당히 찝찝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목 주변을 입으로 애무할 때는 항상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클이. 이곳은 여자의 절정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귀찮아하거나 잘 모르는 남자분들이 이곳을 애무하는 것을 건너뛰거나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곳만 제대로 잘 공략해도 실제 삽입을 하지 않고도 여자를 얼마든지 절정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꼭 절정을 못 가더라도 매우 높은 흥분도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여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남성분들이라면 반드시 이곳을 제대로 응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곳은 사람마다 민감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맞는 강도와 세기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여자들도 있고 입으로 해주는 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손으로만 해주기를 바라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상대 여자에게 맞춰서 원하는 방법으로 애무를 해주면 되겠지요. 다섯 번째, 안쪽 허벅지. 안쪽 허벅지 중에서도 여성의 소중이 바로 옆에 위치한 안쪽 허벅지가 좋습니다.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먼저 응무하면 여자들은 안달나 미쳐할 것입니다. 이곳은 여성분들이 자신이 응무해주기를 바라는 신체 부위라고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남성분들이 이곳을 잘 응무해준다면 매우 만족해하면서 센스 있는 남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6번째, 강도와 속도 조절. 피스톤 운동을 하던 애무를 하던 스킨십을 하던 일정한 템포와 압력으로만 진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변칙 없고 예측 가능한 뻔한 움직임은 상당한 지루함과 불만족을 야기합니다. 강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천천히 약하게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불도저처럼 강하게 하다가 또 갑자기 부드럽게 속삭이듯 움직여보세요. 이러한 변칙적인 움직임은 성적 긴장감과 텐션을 올려주며 상당한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7번째, 달콤한 말. 관계나 애무를 하면서 여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말들을 해보세요. 다리가 너무 섹시하다. 이렇게 다리 섹시한 사람은 처음이다. 지금 너무 황홀해서 숨이 멎을 것 같다. 등등 상대방을 칭찬하고 호감을 표현하는 말들을 해보세요. 여자는 청각에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진행되는 본게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달콤하고 이쁜 말을 속삭여주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절정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음란하고 야한 말로 자극을 해보기도 하고 상대방이 M성향이 강하다면 적당한 욕설도 좋습니다. 능숙한 애무 스킬과 이런 달콤한 말까지 할 수 있는 화술까지 겸비한다면 그 누구라도 침대 위에서 절정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원하는 응무 부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목, 두 번째, 가슴, 세 번째, 귀, 네 번째, 크리, 다섯 번째, 안쪽 허벅지, 여섯 번째, 강도와 속도, 일곱 번째, 달콤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애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은서는 오라버니들의 멋진 연애를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는 바람을 핀다고 하면 유부남이 어린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요즘 유부녀는 유부남 못지않게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이런 유부녀들이 여러 명의 애인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내조를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는 완벽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상상도 못한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게 되죠. 이런 행동을 하는 유부녀들에게는 불륜의 징조가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징조가 바람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설마 나의 부인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기도 해요. 이렇게 판단이 흐려지는 이유는 믿음으로 인해 배우자를 판단하고 결론 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줌마가 바람을 피우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특별한 신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믿음보다 우선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남자의 경우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도 하고 싶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여자의 경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럴 때 간접적인 신호를 보내서 상대 남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자와 교제 경험의 횟수가 적거나 바람을 피워본 경험이 없는 남자들은 이러한 신호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짝이 있는 상대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비밀스럽게 관계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간통법조차 사라진 요즘 시대에는 서로의 사랑과 믿음이 아주 크지 않다면 배우자의 바람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본인의 외로움을 달래줄 남자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 아줌마들은 바람을 피우고 싶은 남자에게 어떠한 신호를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 앞에서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한다. 유부녀는 남편이 있지만 관심 가는 남자에게 외롭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자일수록 돈과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남편은 바쁘고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이성적인 호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 서로 대면하는 경우 더욱 욕구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낯선 남자에게 애정을 갈구하게 되는데요. 여자는 남자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남자들은 잡아놓은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배우자에게 소홀해지거나 일이나 술자리 약속 등을 핑계로 여자를 외롭게 하고 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돈과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 후 남자의 모든 가치의 중심이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배우자에 대한 성욕은 감소하고 잠자리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애 때처럼 서로를 탐닉하는 관심을 갖기보다 집에 관련된 무거운 주제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 더욱 성적 욕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남자의 많은 관심과 에너지가 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서로의 애정 표현은 어색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여자는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새로운 남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부분이 중요해서 어리고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지만 여자는 남자와 달리 감성적인 부분이 중요해서 우울하고 힘들 때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흔들려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애정의 결핍을 느낄 때 애정을 채우기 위해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유부녀가 상대 남자에게 남편이 나를 너무 외롭게 한다고 말을 한다면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남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 연인과의 은밀한 얘기를 서슴지 않고 말한다. 처음 만나는 사이이거나 친하지 않는 사이라면 말과 행동이 무척 조심스럽죠. 더군다나 유부녀의 경우에 더욱 조심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주한 여자가 자신에게 쉽게 줄 여자인지 공을 많이 들여야 할 여자인지 잘 알지 못해요. 더군다나 유부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체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유부녀가 과감하고 솔직하게 전 연인과의 은밀한 경험담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부녀가 처음 만났거나 친하지 않은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 드는 남자와 충분히 애인이 가능하다고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충분히 매력적이며 다른 남자와의 일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적극적으로 나에게 어필한다면 충분히 줄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자의 속성상 관심 없는 남자에게는 자신의 은밀한 과거, 이야기나 성적 농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남편과의 잠자리 불만을 얘기한다. 유부녀들이 서로 남편과의 잠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흔한 경우인데요. 하지만 낯선 남자에게 남편과의 잠자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낯선 남자와 단둘이 술자리를 하는데 이러한 말을 한다면 자신의 남편에 대한 불만족인 부분을 공감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의도이기도 하죠. 만약 낯선 남자가 자신의 원하는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남편과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짓으로 불만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남자의 야릇한 상상을 하게 해서 자신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대시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자들 사이에서 남편의 잠자리흉을 보는 이유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지만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연인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플러팅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늦게까지 함께 있으려고 한다.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을 경우 늦은 밤까지 함께 있으려고 하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면 어떠한 핑계를 만들어서도 함께 있고 싶어 한답니다. 특히 유부녀의 경우 저녁 늦게까지 집에 가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오늘 이 남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집에는 충분한 핑계거리를 만들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늦게 귀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녀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이 끝나가는데도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남자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남자의 외모든 재력이든 유머러스한 대화든 오늘 당신의 매력이 확실히 그녀에게 어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녀가 당신과 오늘 밤 함께하고 싶다는 확실한 신호인 거예요. 다섯 번째,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얘기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방어 기질이 있어서 자신의 나약한 부분을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얘기하며
눈물을 보이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이때 남자들은 당황하며 여자를 위로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적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짧은 시간에 남자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해서 친밀감을 높이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토닥토닥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로맨틱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요. 6번째,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신다. 여자가 남자와의 하룻밤을 기대할 때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남자와 자연스럽게 하루를 보낸다 하더라도 충분한 핑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남자에게 쉬운 스타일 아니지만 오늘은 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만들 수 있죠. 만약 함께 술을 마시는데 그녀가 너무나 적극적이라면 오라버니와의 하룻밤을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외로운 유부녀가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잘 아셨을 거예요. 만약 옆에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이러한 행동을 다른 남자에게 하기 전에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제철 맞은 호박의 씨, 이 호박씨의 건강 효과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호박씨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양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서 건강 간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늙은 호박을 드시고 씨앗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호박도 건강에 좋지만 이 씨앗은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늙은 호박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추워지기 시작하는 초겨울 면역력을 높여주고 신체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호박씨에는 호박보다 더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데요. 강력한 항산화제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 마그네슘, 섬유질, 아연, 망간 등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영양소의 양도 아주 많아서 소량의 호박씨를 섭취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에 좋은 호박씨의 효능과 건강하게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호박씨의 첫 번째 건강 효과는 당뇨병 관리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박씨 섭취는 더 나은 신진대사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진대사 건강 효과는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와 같은 지표 평가가 좋다는 것인데요. 2018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호박씨 섭취가 식사 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호박씨의 건강한 지방, 단백질, 섬유질 함량이 높아서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합병증인 고혈압을 최대 20%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호박씨의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살펴보면요. GI 지수는 25로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고 하루 섭취량인 28, 약 30개에서 40개의 양을 먹었을 때의 GL 지수는 4로 낮은 혈당 부하 지수 식품군에 속합니다. 이 호박씨를 적당량 섭취한다면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함유된 식품이다 보니 양을 정하지 않고 먹다 보면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어서 하루 섭취량인 28을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호박씨가 당뇨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인슐린 생산을 자극해 당뇨인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이요법이 당뇨병의 위험을 남성은 32%, 여성은 35%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호박씨의 효과 두 번째는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박씨의 풍부한 항산화제와 기타 생리활성 화합물은 여러 가지 암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암연구센터의 한 연구에서는 호박씨와 같은 시기 리그난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품 섭취가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 위험을 감소시키고 폐경 전 여성들의 유방암의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호박씨 섭취는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남성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박씨 효능 세 번째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건강한 지방인 알파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알파리놀렌산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호박씨의 건강한 지방은 이완기 혈압을 낮추는 동시에 혈액 내 유익한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산화질소 수치를 높일 수 있는데요. 이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심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및 칼륨과 같은 전해질이 풍부해 심장 건강을 강화하고 관상동맥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과는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식품입니다. 이 호박씨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질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데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세로토닌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호박씨의 트립토판이 뇌의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고 이 세로토닌이 전역이 되었으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면서 꿀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역시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고 긴장을 완화해 주는데요.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근육 긴장을 완화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영양소를 가득 함유하고 있는 호박씨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앞서 밝혔듯이 탄수화물 함량이 적지 않고 지방이 풍부해서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적정량을 지키지 않고 드신다면 원치 않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당뇨인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0개 내외가 적당합니다. 호박씨를 드실 때 껍질을 까서 먹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껍질에는 다량의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시면 껍질째 건조된 국산 호박씨도 있기 때문에 구하기는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입을 하거나 직접 호박씨를 말린 후 프라이팬에 껍질째 볶아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볶은 호박씨에 실론 계피가루를 조금 뿌려 드시면 둘의 궁합이 좋아서 건강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 실론 계피를 뿌려 드시면 혈당 조절에 좋은데요.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호박씨는 혈당 관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둘을 같이 드시면 혈당 관리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품 모두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 강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외에도 체중 감량을 하거나 운동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호박씨를 닭가슴살과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운동에 좋은 단백질의 함량을 닭가슴살로 늘리고 호박씨를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을 섭취할 수 있어서 운동으로 발생하는 염증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 호박씨와 궁합이 좋은 식품으로는 시금치, 블루베리,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